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듯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가 제일 연초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경제 어려우면 무조건 이 책임을 지금은 최저임금 탓으로 지금 돌리는 듯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예요. 네, 너무 심합니다. 앞서도 저희가 기승전 최저임금이다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논란의 가장 핵심 사안이 지금 주휴수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연 이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휴수당은 이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한테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지급해야 되는 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했을 경우에 주말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즉 3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만약에 15시간 일했다면 12만 5,250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18시간을 곱해서 15만 300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 있는 명시가 돼 있는 그런 수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원래 주휴수당은 이제 1953년에 근로기준법 만들 때부터 60년 동안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제 1988년 그때부터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그 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이제 행정 지침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게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에 이제 상여금과 수당 등이 작년에 이제 포함되면서 그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 경영계하고 노동계 간에 약간의 이제 혼란이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아예 이제 명시화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거는 이를 나누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60년이나 된 법인데 예. 지금에 와서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게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예. 일부러 논란을 지금 만드는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격할 대상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계 계산법으로 따지면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8,35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넘어간다. 이런 계산법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 공식을 잘못 적용한 건데요. 예. 주휴수당은 원래부터 근로기준법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고용주가 지급하는 그 총 지급액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고용주가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총 근로시간 수에서 당연히 주휴시간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걸 빼고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분모에는 더하고 분자에선 빼니까는 당연히 높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1,300원이 나온다고 엉터리 계산을 한 건데요. 이거 한마디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예. 자신들이 유리하게. 예. 그런데 이제 이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준 줄 몰랐다가 갑자기 이번 시행령 때문에 주휴수당을 줘야만 한다. 그래서 부담이 더 커진다. 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예.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뉴스 이제 봤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옛날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런 주휴수당 얘기가 처음 나온 건가 해서 그랬더니 2011년 10월 11일자 한겨레 뉴스에서 그 아주 유명했던 사건인데요. 그 커피빈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점검에 적발이 돼가지고 아르바이트생 3,000명한테 5억 원가량의 이제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영업자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이 있었는지 몰랐다면 이건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임금을 착취한 겁니다. 범법 사실을 자기네들이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그런 악덕 고용주가 있을 리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15시간 근무한 일용직이나 알바생한테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게 법입니다. 만약에 안 주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마땅합니다. 알아도 모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랬겠죠.
이제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상당수 폐업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예. 경제 위기를 더 부각시키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저임금에 관한 뉴스들은 이제 전부 제가 수집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황당한 기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기사들이 이제 범하는 오류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걸로 착각하는 게 첫 번째 오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폐업 원인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오로지 최저임금에만 화살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류는 급여 계산법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부풀려서 적용해서 마치 큰 위기가 있는 것처럼 조장한다는 것. 이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모든 직원들의 임금을 다 올려줘야 된다. 심지어는 5천만 원 이상 받는 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오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5시엔 대선한 10월 달에 나간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30년 이상 운영해 오다가 그 회사를 폐업하게 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직원이 6명 중에서 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2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면 사실 임금이 오르더라도 잘해봐야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오르거든요. 예. 근데 기사에 보면은 이 회사가 6천만 원 이상의 추가 인건 부담이 생겨서 회사 문을 닫게 됐다. 이렇게 이제 엉터리 기사를 썼고요. 예. 또 이게 최근에 한국일보 1월 2일자 기사에도 경기도에서 연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는 건자재 업체 운영하는 사장이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올라서 전체적으로 3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연이익이 5억 원 선인데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60%를 까먹을 판이다. 이렇게 아주 선정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게 연매출이 수백억 원 올리는 회사 전 직원이 최저임금을 받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전 직원 임금 인상되는 걸로 착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연매출 수백억 원 올리는 회사가 이 최저임금도 전 직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면 이거는 대단히 노동력을 그동안 착취해왔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모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최저임금 탓이다. 이런 논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음식점 폐업률이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 폐업률이 이제 92%에 달해서 6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음식점 폐업률 통계를 살펴보니까 2007년부터 2013년에도 연속 90%를 계속 넘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집권 초기에는 94.5%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워낙 음식점 개업이 많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은퇴 후에 음식점 차리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음식점 폐업률은 항상 90%대를 넘나듭니다. 예. 12월 25일자 동아일보 30년 함께한 숙련 기술자 내보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30년, 40년 일하던 직원들을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어떻게 30년, 40년이나 같이 일하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했는지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봉제 회사가 어려워진 것은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감이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맞물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전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기사가 엉터리죠. 예.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예, 또 한 사례가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12월 27일자 명동 상인 30명 중에 29명이 8,350원 감당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알바생 4명한테 월 52만 원의 부담이 돼서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냈어요. 예. 근데 명동 상가 임대료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평 기준 월세가 2011년 3,800만 원에서 2017년에는 5,700만 원으로 무려 아하. 1,900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은 알바생들한테 52만 원 월급 더 주는 걸 아까워서 기사 쓸 게 아니고 건물주들이 이렇게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을 문제 삼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리고 아시아 경제 뉴스에서도 식당 메뉴 가격이 인상 원인이 재료비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안내문을 써붙였어요. 그 신문에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쏙 빼고 그 최저임금이 인상해서 이 재료비를 인상 뭐 이 얘기는 빼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 폐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른 원인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산상의 오류도 있죠. 물론 뭐 이 오류가 자의적인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앞에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휴수당은 총 급여에 포함시키면서 주휴시간은 빼고 시급 계산을 내는 계산법이 일단 틀린 사례고요. 예. 그리고 아까 봉제업체 사례에서도 나온 건데 최저임금 적용 직원한테 그 기사 내용 그대로 보면은 연금과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최소 2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계산이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해서 4대 보험료, 산재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정리까지 모두 포함해서 월 205만 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신문기사 내용과 약 무려 5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계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부풀려서 기업주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 쓰는 거 이런 사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른경제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한 가짜 뉴스를 짚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